이 이야기는 한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고시원의 일화로 시작됩니다. 오래된 고시원 건물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항상 빠르게 교체되곤 했습니다. 이 고시원에는 특히 저렴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거주자들은 그 방에 숨겨진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떠났으며 몇몇은 그곳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시험 기간 동안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그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일부러 그 방을 선택했는데 입실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 그리고 모퉁이에서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귀신 같은 것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다가 졸음이 몰려와 잠시 눈을 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드는 순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고시원 복도를 걸어가던 그는 문득 특정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형체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민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창밖을 보니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시간, 시계는 오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흐느낌에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의 불은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뭔가에 홀린 듯 그 소리를 쫓아 방을 나섰습니다. 그가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소리가 특정 방 앞에서 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문이 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끌려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방 안에서 무언가 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돌아가 여기 있지 마 라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방에서 급히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이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고시원의 전 거주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그 방에서 오래 전참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민수는 그 꿈과 흑암 속 형체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고 그 고시원을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시원과 관련된 또 다른 미스터리를 엮어가며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방은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여름밤 계곡 가까운 곳에서 캠핑을 즐기던 대학생 6명은 그날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학생들은 더위를 피해 경치 좋고 물 맑은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다. 도착한 계곡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장소였다. 이들은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자 친구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 계곡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대.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 한 여자가 실종됐는데 그 여자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 그런데 그 여자의 원혼이 계곡 주변을 떠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 여자가 새벽이면 계곡 근처에서 하얀 소복 차림으로 나타나 울부짖는다는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우둘투둘한 바람 소리까지 더해져 학생들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고 모두 텐트로 들어갔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나뭇잎이 서걱거리는 소리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커졌다.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다. 한 친구는 끝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 용변을 보러 숲속으로 향했다. 몇 분 후 텐트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바깥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기괴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채 텐트 밖으로 나간 친구들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의 형체였다. 겨우 증발하는 옅은 안개 속에서 그녀는 분명 존재했고 흐느끼는 듯한 여러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급히 텐트로 돌아가더니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때 아까 나갔던 친구는 어디로 간 건지 사라지고 없었다. 이들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숲속을 수색하기 시작했으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다. 멀리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수색을 재개했고 학생들이 서 있었던 계곡 근처에서 깨진 나뭇가지와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모습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장소를 지키던 마을의 한 노인 주민은 경찰에게 말했다. 이 계곡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없어지는 곳이었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네. 그의 말을 들은 주민들과 경찰 그리고 학생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실종된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계곡은 이후에도 이상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장소로 남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전설로만 여겨졌던 여인의 원혼 때문이라고 믿는다. 여름만 되면 이 이야기는 다시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누군가는 그 계곡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날의 실종 사건만큼은 미스터리로 남은 채 풀리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공지가 떴다. 이 모임은 해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각자의 사연과 근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에는 특히 익숙한 친구의 초대가 아니었다. 우리의 졸업 앨범엔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실체를 기억하지 못했던 준호라는 친구의 초대였다.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 꼭 참석해줘 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그 장소는 한적한 산골짜기에 위치한 오래된 산장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오랜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차를 타고 출발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산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졌고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도착해 있었다. 준호는 얼굴을 가린 모자와 두꺼운 후드를 입고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소라며 산장을 소개했다. 산장은 오래되어 보였고 마치 오래된 이야기 속에 존재할 법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고풍스러운 나무 구조물이었고 내부는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소리 없이 비명 지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장소였다. 또한 천장에는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들은 준호가 말하기를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는 방이라 했다. 우리들 중 일부가 물었지만 그는 그저 의미심장하게 웃기만 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우리는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즐겼다. 준호는 미리 준비한 화려한 요리들을 내놓았고 우리는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뻐하며 식사를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나는 자연의 부름을 받아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길에 준호가 말을 걸었다. 유진, 넌 기억할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다가왔다. 그때 창밖을 보니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가듯이 보였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니 몇몇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듯했다. 살펴보니 한두 명이 아닌 몇 명이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나는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준호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졌는지를 물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제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그의 말 끝에 다시 한번 이상한 그림자가 밖에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려는 짐승들처럼 우리는 모두 긴장했고 몇몇 친구들이 떠날 준비를 하려 하자 갑자기 산장 밖에서 심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쿵 닫혔다. 내리쬐던 전기의 빛마저 깜박거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있던 공간은 점점 어둡고 차가워졌다. 그 순간 준호는 우리에게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했다. 그는 우리가 놓친 비밀이 올라가면 풀린다고 말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이제 어렴풋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인간답지 않은 섬뜩함이 있었다. 결국 우리는 남은 친구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자 그곳엔 이상하게 생긴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방이 있었다. 물건들 사이에는 사라졌던 친구들의 그림자들이 엉겨붙어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감춘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제야 모두 모였군.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많아. 갑자기 방 안의 물건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와 함께 방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다. 우리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갔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준호의 기괴한 웃음소리였다. 다음 날 구조대는 헤매다가 산장에서 우리를 발견했지만 친구들 중 일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준호를 다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가끔 그 산장의 어두운 방을 꿈속에서 보곤 한다. 여전히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친구들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간절히 바란다. 그곳에 남겨진 친구들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올 수 있기를.